요즘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빠져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높아갖고 노출되는 학생들의 수도 많아지고 도박을 하는 연령층,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데야. 오늘 청소년 도박 실태, 그러고 예방,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부산울산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좀 질문들을 드릴 텐데 일단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태 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를 보니까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 4.3% 가량이 도박을 경험했고 19.1%는 최근 6개월간 꾸준하게 도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은 청소년 도박 실태 처음으로 통계청 국가 통계 승인을 받은 해로 전국 13,000여 명의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예. 전체 청소년 중 평생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친구들을 찾아보았더니 4.3명이었습니다. 이 중 19.1명은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상태였습니다. 예. 특히 대리배팅 경험률이 중학생 27.5%, 고등학생 45.7%로 매우 높아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타인을 통해 쉽게 도박에 참여하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또래 친구의 도박 행위 목격률 또한 27.3%로 예. 청소년 도박 문화가 주변에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예, 보통 우리 인식에서는 도박을 경험하는 청소년 하면 뭔가 불량 아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주위에 보일 수 있는 평범한 아이도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네, 도박 문제는 더 이상 특정 비행 청소년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호기심, 친구의 권유, 게임 내 소액 결제 등을 통해 쉽게 도박성 행위에 노출됩니다. 평범한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유혹에 노출되므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회적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문제는 도박을 경험하는 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고 하던데 현재 청소년 도박 문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박을 처음 경험한 평균 나이는 12.9세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어린데요? 네, 특히 아이들에게 게임과 유사하게 어릴 때부터 노출되면서 청소년기에 도박 사이트에 접근했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거부감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로 인해 친구와의 갈등, 금전 문제, 가족 간의 불화, 심지어 학업 중단 같은 어려움으로 이어진 사례가 점점 늘고 있고요. 예.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단순한 놀이 문화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도박에 많이 빠진다고 하던데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을 접하고 빠지게 되는 경위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SNS나 유튜브 모바일 게임 내 광고, 메신저 메시지방을 통해서 네.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들이 체계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 SNS나 유튜브를 보면 무료 체험 포인트, 네. 게임형 도박 앱 광고가 버젓이 노출되고 있고요. 네. 이런 홍보는 사실상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도박 마케팅입니다. 심지어 메신저 단체방이나 디스코드 등을 통해서 네. 링크를 돌리기도 합니다. 처음엔 단순 게임처럼 보이지만 네. 금세 불법 도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 문제네요, 진짜로. 아까 그리고 말씀 중에 또래 친구 도박 행위 목격률 이게 27.3%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것도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친구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상담을 받은 청소년 중 상당수가 도박을 시작한 계기로 친구의 권유를 꼽고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따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네. 호기심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며 시작하거나 같은 행동을 같이 해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또래 압력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실태 조사에서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중 상당수가 다른 친구에게 도박을 권유한 경험이 또 있다고 답했는데 네. 이는 단순한 권유를 넘어서 가입하면 게임 머니를 준다. 같은 방식으로 또래를 유인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때문에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에서는 단순히 도박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의 권유나 압력에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 도박이라는 게 알면서도 끊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만두고 싶어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그런 겁니까? 네, 도박은 습관을 넘어서 뇌의 보상 회로를 변화시키는 중독성 행동입니다. 도박할 때
도파민 분비가 크게 증가해서 쾌감이 강화되고 있고요. 네. 아깝게 졌다라는 니얼미스 착각으로 계속 시도하게 되는 심리 기제가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도박 중단 의지가 약화되고 강한 갈망 상태가 지속되어 의지로는 끊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문제가 이 도박 빚 같은 것들을 갚기 위해서 사기 행위를 벌이기도 하고 불법 대출을 받는 등 2차 범죄,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잃은 돈을 메꾸기 위해서 친구 물건을 훔치거나 심지어 중고 사이트, 온라인 사이트에서 네. 온라인 사기나 불법 대출에까지 손을 대기도 합니다. 이러한 2차 범죄는 개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예.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부담과 위험을 초래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산 울산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센터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은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네, 상담을 받으러 온 청소년들은 주로 도박을 그만두고 싶지만 네. 계속 생각이 난다. 아. 근데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죄송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힘들다라는 고통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외견상은 평범해 보이는 학생들이 내면에는 강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센터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과 함께 부모님과의 가족 상담 네. 그리고 금전 관리에 대한 안내법,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센터장님 현장에서 보시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알게 됐을 때 좀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세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네. 우리 아이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다라고 네.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또 그런 반응을 보이실까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떠나서 네. 네. 도박과 관련 청소년들이 하는 일은 도박과 관련돼 있는 것들에 대한 노출이 네. 부모님 세대에는 없다 보니 우리 자녀가 이런 데 노출되어 있을까요? 네.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청소년들이 하는 도박이 네. 게임성으로 드러나 있는 말씀드렸듯이 네. 이렇게 누구나 봐도 도박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미니게임형 도박이 많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이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 어른들이 생각하는 도박과 요즘에 이제 청소년 사이에서 하는 그 도박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도 그냥 계속 빠져드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문제다, 이거 끊어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찾아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부산 울산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번 없이 1336으로 전화하면 네. 365일 누구나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와 대면을 통해서 개인 상담, 가족 상담, 그리고 학교 연계 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예. 모든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고 있고요. 상담받은 청소년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법적 조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가 혼나는 곳이 아니라 도움받는 곳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국번 없이 1336번, 1336번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박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입니다. 그만큼 혼자의 힘으로 중단하기 어렵다는 건데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정신의학회 모두 도박 장애를 중독성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기능과 행동 패턴의 생물학적 변화가 수반되는 질환임을 의미합니다. 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의 대상인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끝없는 굴레에 빠지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궁금해지는 거는 센터장님 현장에 계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좀 그 이후에 상황들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많이 괜찮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네, 조금이라도 초기에 오는 친구들은 네. 인식의 변화나 심리 교육을 통해서도 행동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일부 친구들은 네. 같이 도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환경이 변해야 자기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래 문화가 굉장한 압력 행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친구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 주변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이런 뭐 도박 문제에 빠졌다고 해서 막 너무 문제다, 너는 막 문제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아이들이 또 자발적으로 괜찮아지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많다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도박을 했다, 지금 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도박이라는 게 범죄로까지 많이 이어지고 범죄이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과 보호자들이 도박은 범죄라는 인식 때문에 네. 자진신고나 상담을 망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는 처벌이 아닌 치유와 재활 중심의 제도입니다. 네. 신고나 상담을 하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경찰청과 연계되어 있는 사랑의 교실 선도 프로그램이나 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 상담으로 연계가 되는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훈방이나 직결심판 등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처벌 대신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도박 문제를 발견하셨을 때 숨기기보다는 조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독으로 가는 길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 청소년 도박 자진 신고가 처벌이 아닌 치유와 재활 중심의 제도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청소년 도박이 심각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부모도 앞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거나 내 아이가 도박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호자가 모르다가 나중에 아가 큰 돈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내 아이가 도박에 빠진 것 같다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자녀가 도박에 빠졌는지 알아보려면 몇 가지 주의 깊게 신호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 평소보다 돈을 자주 요구하거나 네.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셨을 때 좀 불명확하거나 친구 간의 거래가 1,000원, 10,000원 단위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좀 숨기거나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이 좀 잦아지고 네. 학교에서도 학업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결석이나 조퇴가 늘어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징후가 있을 때는 무조건 윽박지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하시고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그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대화하는 방식이나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좀 어떤 방식으로 아이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들 학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은 네. 도박과 관련돼서 굉장히 무관심한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예. 반면에 아까 보셨다시피 또래에서는 작은 내기부터 아이들이 많이 도박 행위에 노출되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는 거죠. 예. 친구들끼리 이제 계좌이체 보통 자녀분들이 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밥값이 모자라요 엄마 하고 돈을 보내주세요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학생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잦아진다라고 보거나 볼링 내기를 했는데 돈이 모자라요라는 경우에도 봤을 때는 네. 그것이 이제 n분의 1로 각자 자기의 비용을 내는 것인지 네. 친구의 비용을 대신 내어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 주시고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일상을 잘 살펴봐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아이들은 핸드폰을 부모님에게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핸드폰을 보기는 실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시고요. 다만 중학생이 되고 만 15세 이상이 되면은 청소년 계좌가 개설되는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께서 네. 한 번씩 알고 있다. 청소년 계좌가 있는데 너는 지금 그걸 만들었니?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 토스 계좌나 K뱅크나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도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 네. 하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잘 몰라서 대화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라는 반응들이 가끔 상담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 것들 좀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네.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진짜 중요한 건 예방 교육입니다. 단순히 도박을 하지 맙시다 이런 구호로 그치면 안 되는데 어떤 예방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도박하지 말라는 금지형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청소년들이 도박과 유사한 확률형 게임이 진짜 위험하다라는 것을 예. 조금 이해하고 네. 도박이 뇌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래 압력에 거절하는 기술 등 이런 체험들과 모의 상황들을 중심으로 배우는 참여형 교육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 최근 국회에서 학교 내 도박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매우 긍정적이고 예방 교육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부모님 그러니까 가족과 사회의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경제교육 그리고 개인정보교육 등도 추가해서 네.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도박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주신 게 우리 어른들이 좀 아이들의 이 도박 문제에 대해서 예방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그 또래 압력이라는 게 거절하기 참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들도 이제 그런 압력 때문에 같이 하다가 이런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거를 좀 거절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또래와 함께 있으면서 처음부터 나는 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게 쉽지는 않은 선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예방 교육이 참 중요하다. 학교 문화에서 도박이 얼마나 위험하고 네. 도박이 어떻게 중독이 되었을 때 2차 범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네. 학교 문화적으로 조금 교육을 한 다음에는 네. 아이들이 교육 들었잖아. 하면 안 돼라고 거절하는 것이 문화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 다 도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 하는데 나만 하는 것은 되게 힘들어하는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담을 받으러 온 친구들은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간 저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아이들하고 물어보았을 때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거 한번 해봤어요. 네네. 거절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거절해도 괜찮더라고요.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거절해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게요.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김정은 부산울산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장님과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네, 도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거는 비난보다는 이해와 지지입니다. 누구라도 지금 환경에서는 실수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와 회복 지원을 받으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가 가까이서 함께할 때 회복은 훨씬 가속화되고요. 절대 혼자 악끈을 하지 말고 언제든지 부산울산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과 교육, 사후 관리 대책부터 도박 사이트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은 부산울산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